안녕하세요. 오늘은 세월호 사고를 가지고 박근혜 탓을 하는 근원적 심리가 왜 여성 비하관념인지에 대해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이후 대형 사고 또는 대규모 재난을 정권의 무능함과 연결시키는 예전에는 없던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 현상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 사라졌습니다. 한국인의 머릿속에 대형 사고의 대명사처럼 각인되어 있는 것은 세월호 사고뿐입니다. 또한 세월호 사고가 박근혜의 무능을 입증하는 사례인 게 당연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저는 세월호 사고의 희생에 대한 책임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는 일에 아무런 합리적 이유가 없음을 논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월호 사고의 희생자가 매우 커진 이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사고에서 다량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유는 정부의 대응 실패 또는 해경의 구조 실패 때문이 아닙니다. 애시당초 구조를 할 수 있는 조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세월호 선장 이준석이 배를 탈출할 때 퇴선 명령은커녕 승객들에게 선내에서 대기하라는 안내방송이 나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안내방송을 믿고 갑판으로 나오지 않은 승객들의 운명은 결정된 겁니다. 천안함 폭침에서도 보았듯이 배가 침몰한 다음부터는 구조고 자시고 없는 겁니다. 배가 침몰되었을 때 배 안에서 설령 호흡이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바닷물에 노출되면 생명을 가장 위협하는 것은 수온입니다. 즉 사람이 찬 바다에 빠지면 얼마 안 가 저체온증에 걸리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사람이 섭씨 10도 내지 16도의 물에 노출될 때 생존 시간은 최대 6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당시 세월호가 침몰한 진도 해역의 수온은 섭씨 12도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세월호 안에 있던 분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침몰한 지 6시간 안에 구조했어야 했죠. 그러나 잠수부가 입수하는 데에는 3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그것은 유속, 수온, 수심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천안함 폭침 때의 기사입니다. 여기 해군 재난구조대 SSU와 미 해군의 매뉴얼에 나타난 잠수 한계 조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치가 넘어가면 구조 활동을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유속의 한계 조건이 1노트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1노트는 시속 약 1.9km를 의미합니다. 자, 세월호 사고가 일어난 곳은 어떤 조건이었을까요? 사고 해역은 맹골 수도라는 곳으로 국내에서 2번째로 조류가 센 곳입니다. SBS 기자가 취재를 위해 직접 입수를 해봤는데 유속이 8노트가 나왔다고 합니다. 서해안의 평균 유속 3노트보다 2배 이상 빠르다고 하죠. 아까 구조 활동을 하려면 유속이 1노트 이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는 해군 매뉴얼 기억나시죠? 홍수가 난 강을 떠내려가는 기분이라고 합니다. 물속은 대낮인데도 컴컴해서 손을 뻗으면 손바닥이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시야가 20cm에 불과한데 당연하겠죠. 그래서 구조 활동은 유속이 느려지는 정조 시간대에만 가능했습니다. 하루에 4차례 정조가 있는데 구조 작업은 정조 시간 전후 1시간 사이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조 시간에 들어간다고 유속이 꼭 낮아지느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해경은 오전 0시 30분 정조 시간에 맞춰 선체 수색을 진행했으나 강한 조류 때문에 1시간 만에 철수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상을 살펴보았을 때 세월호 사고 당시 배 안에 남아있던 분들은 아무리 길어야 6시간 이내에 모두 사망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규모 재난 시 대통령이 져야 할 법적 책임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세월호 사고 당시 대규모 재난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및 복구의 법률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기술되어 있는데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너무 기니까 중대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재난 시에 중대본이 사고 대책의 컨트롤 타워로서 모든 실무를 총괄하는데요. 중대본의 본부장은 당시 안전행정부 장관이 맡는다고 되어 있고 대통령은 빠져 있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겠죠?
국민들이 대통령을 사고대책 전문가로 뽑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대 문명국가에서 대규모 재난에 대해서는 사고대책 전문가가 책임지고 대응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게 당연하죠. 이 규정을 아무리 뒤져보아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바로 중대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고 대통령은 선포를 하든지 말든지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사고 때 박근혜가 7시간 동안 뭐 했냐고 따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 명백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세월호 사고를 가지고 박근혜를 탓하는 사람들, 세월호 리본을 지니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역대 재난사고 중에 유난히 세월호 사고만 특정해서 기억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1987년 11월 30일 북한의 테러로 대한항공 여객기가 폭파되어 그 안에 있던 115명이 전원 사망한 걸 기억하고 그 희생자를 해마다 추도하십니까? YS 정부 출범 직후인 1993년 3월 구포역 인근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전복되어 78명이 사망했습니다. 그해 10월 서해 페리오가 침몰했을 때 세월호 사망자 304명과 비슷한 292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왜 YS에게 서해 페리오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겁니까? 이뿐이 아닙니다. 김영삼 정부 2년차에는 성수대교 붕괴 사고로 32명이 사망합니다. 김영삼 정부 3년차인 1995년 4월 대구가스 폭발 사고가 일어나 101명이 사망합니다. 이 사망자들의 등굣길 학생 42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그해 6월 삼풍백화점이 붕괴해 502명이 사망합니다. 세월호 사고보다 사망자 수가 약 200명이 더 많습니다. 이 사고가 어떤 면에서 세월호 사고보다 못한 비극인지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김대중 정부 2년 차인 1999년에는 시랜드 수련원 화재가 일어나 23명이 사망했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유치원생 19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김대중 정부 5년 차인 2002년 한일 월드컵 기간에 일어난 제2연평해전입니다. 우리 장병 6명이 전사했습니다. 이분들 피 흘리며 죽어갈 때 DJ는 뭐했죠? 연평해전이야말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기억해야 하지 않습니까? 김대중 정권 마지막 달에 일어난 대구 지하철 참사로 192명이 사망했습니다. 세월호 리본 지니고 다니는 분들 중에 대구 지하철 참사 사고 시각에 DJ가 뭐 했는지 알아본 분 계십니까? 이명박 정권 때에는 북한의 야만적인 도발, 그러니까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세월호 사고를 가지고 박근혜 탓을 하시는 분들에게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금껏 세월호 사고의 희생자분들과 유족분들을 가장 모욕한 막말은 바로 이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헌재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 결정하자마자 신이 난 문재인이 팽목항에 가서 적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촛불 광장의 별빛이었다. 너희들의 혼이 천만 촛불이 되었다. 미안하다. 고맙다. 자신의 정적이 탄핵으로 제거되자 사고의 희생자들에게 고마움을 표한다는 것에 섬뜩한 느낌이 안 드십니까? 예를 들어 대규모 재난이 일어나 수십만 명이 사망하고 그로 인해 해당 지역의 상조업체가 반사 이익을 보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상조업체 대표가 희생자들에 대한 고마움을 공개적으로 표했다고 할 때 만일 여러분이 그 희생자들의 유족이라면 분노가 치밀지 않겠습니까? 문재인이 희생자와 그 유족을 능멸한 예는 또 있습니다. 문재인은 2018년 초 천안함 폭침의 책임자로 알려진 북한 김영철의 동계올림픽 귀빈 자격 박람을 허용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천안함 폭침 유족과 연평도 포격 유족들은 분노했습니다. 안중에도 없다라는 얘기죠. 우리 그 천안함에 대한 그 아픔이나 그런 거는 전혀 뭐 돌보고 그럴 생각 없다라는 거죠. 이게 나랍니까? 왜 유한비를 사과해라면서? 왜 이렇게 목숨까지 희생시킨 왜 북한한테는 사과해란 말 못합니까? 천안함 행정장이었던 고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 윤청자 씨는
김영철의 방한 소식에 오열했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잤습니다. 예, 김영철이라는 놈, 그 놈이 어디다 여기를 지금 온다는 얘기냐고요. 오라고는 예? 대통령은 도대체 대한민국을 위하는지 이북을 위해서 사는 건지. 아들의 사망 보상금을 해군에 기탁했기에 실망은 더욱 컸습니다. 나 같은 부모가 안 생기게 다음은 총알 하나라도 튼튼하게 만들어서 앞으로 대한민국 잘 지켜달라고 내놓은 거예요. 왜 우리가 세월호보다도 못 왔냐고, 세월호보다도 못 왔냐고. 저는 이분의 절규에 깊이 공감합니다. 왜 천안함이 세월호보다 홀대받아야 합니까? 이뿐이 아닙니다. 올해인 2019년 6월 문재인은 6.25 전사자 및 유해 발굴 유족, 천안함 피격 희생자 유족, 제2연평해전 희생자 유족들을 초청해서 이런 화보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은 유족분들 중 일부는 급체를 하고 도저히 운전을 할 수 없어서 대리를 부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대규모 재난 시 법적으로 대통령이 할 일은 중대본부장의 건의에 따라 재난 지역을 선포하는 일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고 대책을 세우고 생존자를 구조하는 일은 전적으로 중대본과 그 산하의 구조 전문가들이 맡습니다. 대통령이나 언론, 그 외의 문외한인 일반 국민들은 이러한 사고 전문가들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왈가왈부하거나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사고가 일어나자마자 대통령이 사고 지역에 직접 방문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세월호 때 박근혜가 7시간 동안 사고 수습 안 하고 뭐 했냐고 난리를 쳤는데 대통령은 되도록 사고 수습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러므로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관저에 있었던 것은 전혀 나무랄 일이 아닙니다. 언론도 재난관리 당국의 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취재가 이루어졌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죠. 당시 언론의 보도 행태는 사태를 악화시키고 재난관리 당국의 활동을 방해하는 데 급급했으며 대통령에게 엉뚱한 책임을 묻거나 심지어 대통령에 대한 유언비어를 확산시키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야비하게도 대통령이 자식 없는 여성임을 공격의 소재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이전에 수많은 대형 사고가 있었으나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헝가리 다뉴브 강에서도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으나 문재인이 그때 뭐 했냐고 분단위로 밝히라고 발악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저는 박근혜가 여자이기 때문에 당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남편과 자식이 없는 홀몸이었기에 당해야 했던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다음 비디오는 국정농단에 대한 비판으로 포장된 여성 비하에 대해 다루겠습니다.